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성순입니다.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12번째는요. 자, 이게 또 재밌는 칼럼이 하나 나와서 미국에서 나온 건데요.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시진핑의 마지막 퇴장은 베이다이허 회의가 될까요? 시진핑에게 나타난 6가지 이상 징후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 하계 국정 워크숍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북대하 회의, 이다이허 회의는 통상적으로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개최를 합니다. 북경이 한여름에는 매우 더운 지역이잖아요. 뭐 다녀가신 분이나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이제 북경에서 동북쪽으로 약 280km 떨어진 하북성의 진왕도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휴양지인 북대하라는 이제 관광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중공의 현직 고위층과 중국 국무원의 고위층, 그리고 은퇴한 원로들이 함께 모여서 대략 2주 정도 매년 국정을 논하면서 또 업무도 보고 휴가를 보내는 곳인데요. 현직과 원로들뿐만 아니라 학자와 전문가들과 그들의 가족도 때로는 초빙되어서 현지에서 워크숍과 전문가들의 특강 학습도 겸하기도 합니다. 은퇴한 원로들은 비공식적인 북대화 회의에서 현 지도층에게 조언도 하고 비판도 하고 뭐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이러면서 국정을 어, 오픈 마인드로 뭐 논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자기들끼리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워크숍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현안을 거기에서 은밀하게 결정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북대화 회의는 원로와 현역들이 만나기 때문에 매년 외신 기자는 물론이고 해외 전문가들도 저를 포함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곳에서 원로들은 물론이고요. 혁명 가문의 홍색 귀족들, 태자당에 속해 있는 홍색 귀족의 후예들도 함께 모여서 이런 중대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시진핑의 실각설, 뭐 권력이상설, 퇴진설 등이 난무한 상태에서 올해 이번 7월 말 8월 초에 열릴 예정인 이 북대하 회의는 그래서 더욱 중요한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북성 진앙도시 당국은 회의 준비와 삼엄한 경계 태세를 예비로 가동하면서 안전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고, 뭐 늘 그렇죠. 북경도 여느 때보다는 경계 태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하철과 고속철 등지에는 벌써부터 신분증 검사가 강화되었고, 지하철에는 공안과 경찰견이 한 조를 이루어서 객차 안에서 함께 탑승하여 북경 시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안과 또 경찰견이 동원이 됐을까요? 지하철 안에만 있으니까. 한 개의 객차 안에 한 3개 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말로는 인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건 뭐, 인민들의 동태를 미리 감시하고, 2022년 11월에 있었던 백지 시위와 같은, 또 뭐, 1인이지만 현수막 시위 같은 이런 돌발 사태를 미리 방어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 최근 시진핑의 퇴출과 관련해서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미국의 뉴욕 포스트에 실린 그레고리 슬레이턴 교수의 칼럼에 대한 내용입니다. 슬레이턴 교수의 칼럼에 의하면요, 8월의 북대화 회의가 어쩌면 시진핑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슬레이턴 교수는 참고로 버뮤다 주재 미국 대사로 근무했던 외교관 출신인데요. 이력이 좀 특이하네요. 북경의 대외경제무역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수로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연구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뉴욕 포스트에 실린 슬레이턴 교수의 칼럼을 보면요. 시진핑이 이 8월 북대화 회의에서의 퇴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6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수십 명의 시진핑 군부 측근들이 단체로 최근에 숙청을 당하거나 그중에 사망자도 있다는 거죠. 이 중에는 6월 27일 숙청당한 리한진이라고 하는 해군 참모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시진핑 군벌이 숙청당한 자리는 또 다른 계열의 장군들이 배치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시진핑 측근이 교체되는 게 아니라 다른 파벌이 배치됐다. 그렇게 되면 이 슬레이턴 교수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죠. 둘째는 시진핑이 부친인 시중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삼서성에 건립한 시중신 혁명기념관, 이 이름이 갑자기 관중혁명기념관으로 변경되었다는 것. 이 관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서성의 중부 지역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이런 지명 이름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직접 만들었던 아버지를 기념하는 시중신 혁명기념관에서 아버지 이름인 시중신을 본인 스스로 뺀다고요? 이건 아니죠. 정말 이상하죠. 네. 이걸 이제 두 번째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럴듯합니다. 셋째는 시진핑을 경호하는 경호부대의 숫자가 절반이나 줄었다는 점을 또 지적을 합니다. 이 역시 최고 지도자의 권위에 흠집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넷째는 시진핑이 올해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대략 한 2주 정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때 말이 많았었는데 중공의 기관지 인민일보에서도 이때 시진핑에 관한 기사가 대폭 줄었었습니다. 이거 기사가 안 나오면 이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6월 초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벨라루스 대통령이 북경에 왔을 때 또 영빈관에서 국빈을 맞이하는 영빈관에서 하지 않고 만찬 형식으로 처음으로 시진핑 13년 만에 처음으로 시진핑의 관사에서 방문 형식으로 이 행사가 축소되었다는 거죠. 참석하는 사람들도 축소되고 이것도 이상하죠. 다섯 번째는 6월 5일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이에 대한 중공 중앙방송 CCTV죠. 이 중앙방송에서 시진핑에 대해 어떤 정식 직함도 붙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평소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국 공산당 총서기, 중국 국가주석, 중공중앙군사위 주석, 중국 중앙군사위 주석, 시진핑은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번엔 단순히 이런 직책을 다 빼버리고 이름만 시진핑은 이렇게 호명했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13년 만에 이거 처음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최근 중국의 최고 명문대학 교수들이 북경대나 칭화대 교수들이 시진핑을 비판하는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거는 대단하죠. 제가 이런 반기를 들거나 이상하게 나올 때는 이 필화 사건이 발생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필화 사건. 즉, 이 글을 쓰는 거죠.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칼럼을 써서 언론에 발표하는 거죠. 이런 필화 사건이 나온다는 거는 이건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역시도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던 일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섯 가지 이렇게 쭉 보면요. 이건 시진핑 13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있는 일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중화권 중국 전문가가 아닌 미국인 중국 전문가의 칼럼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중화권 반중 전문가들이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 사람들은 원래 중국에 있다가 도망가서 해외에 있으면서 반중 중국 전문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아니고 이제 미국인 중국 전문가가 북경에서도 교수로서 활동을 했고 저처럼 이제 거기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맥을 통하거나 자기가 이제 그 내용을 분석해서 하는 얘기들은 이런 정황적인 증거들을 기준으로 시진핑의 권력 이상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주의 깊게 또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린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슬레이턴 교수가 여섯 가지 정황 증거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모두 동감하고 듣는 순간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연구하는 학자라면요. 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그냥 이해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이 중공의 역사는요, 중국 공산당의 역사는 항상 비밀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잘 모르죠. 그런데 오히려요, 그 커다란 비밀과 장막 뒤에서 발생되는 이런 일들이요, 어떤 이상한 징조를 통해서, 어떤 이상한 평소와는 다른 정황적 상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충분히 또 오히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분명 시진핑의 시대는 종말이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성순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예. 아, 특히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